안녕하세요. 수학 분야 채널입니다. 수학 분야 채널에서는 아빠와 딸이 함께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환점이 있는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뺄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오늘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의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오늘은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몇십 빼기 몇십 몇의 문제들을 풀게 되니 풀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네, 오늘은 몇십 빼기 몇십 몇의 문제들을 푸는군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 테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네, 30 빼기 18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가르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가르기로 해서 10 만들기는 많이 해봤어요. 여기가 1의 자리가 많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서 해볼까요? 방법을 바꿔서. 자, 일단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만날게요. 네. 그럼 여기는 40이 되잖아요. 네. 40 더하기 8을 하면은 정답은 48이 되겠죠. 그럼 여기 1번 문제 답은 48입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네. 딸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는 30 빼기 18 뺄셈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덧셈 문제로 생각한 것 같네요. 네. 잠시만요. 제가 헷갈렸나봐요. 죄송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예. 이게 문제를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10을 30에서 빼줘요. 20에서 8 빼면 12. 12. 예. 지금 네. 첫 번째 문제를 아주 빠르게 지금 구해주었는데, 네. 딸이 지금 푼 과정을 아빠가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네. 예.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네. 풀게 될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는 네. 몇십 빼기 몇십 몇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몇십이라는 거는 뭐 20, 30, 40, 50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몇십 몇이라는 것은 1의 자리까지 있는 거라서 네. 뭐 18, 29, 37 이런 수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몇십, 30이니까 몇십이 맞죠? 네. 몇십. 그렇죠. 그 다음에 18이니까 몇십 몇이 맞죠? 네. 왜냐면 예. 이게 몇십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에서는 더 많아도 음, 숫자에서는 더 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딸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이전에도 많이 썼었던 가르기를 이용한 방법을 썼어요. 네, 10 만들기. 그래서 30 빼기 18인데 여기서 지금 이 18을 네. 빼기 좋게 지금 딸은 어떻게 했냐면 10과 8로 이렇게 가르기를 우선 해봤네요. 네. 그래서 1차에서는 30에서 네. 10만큼을 우선 빼주었고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왔죠? 20. 맞아요. 20이 됐네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8을
2차로 이렇게 20에서 빼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맞아요. 최종적인 값은 얼마가 됐어요? 12. 12가 됐어요. 네. 이렇게 12가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딸이 여기 적은 값도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 네. 뒤에 있는 숫자 18의 가르기를 10과 8로 한 까닭이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 10을 주면 예. 준다라는 아니, 게 아니, 10을 아니, 먼저 아니. 뺀다라는 거죠? 10을 빼면은 예, 예. 20이 되니까 예. 훨씬 더 쉬워져요. 20 아. 봐봐요. 30에서 18 복잡하죠. 20에서 8 빼는 거 쉽죠. 그래서 바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수 18 중에서 여기 있는 10의 자리만큼을 먼저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쉽게 푸는데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럼 첫 번째 문제 30 빼기 18을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네, 일단 등호 먼저 써주겠습니다. 등호요.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하지 않고 예, 예. 얘는 세로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세로셈으로요? 네, 이건 세로셈으로.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네. 자, 0에서 7을 뺄 수 없죠. 예. 이게 바다 내림이에요. 자, 여기서 내려줘요. 여기는 그럼 10이 돼요.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되잖아요. 예. 여기는 하나를 줬으니까 여긴 4가 되었어요. 예. 그럼 4에서 2를 빼면 2잖아요. 그럼 답은 2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값을 써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오. 첫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 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세로셈 방법이었어요. 그쵸? 네. 50 빼기 27이라는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50 그리고 빼기 표시는 왼쪽 아래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27은 자릿수에 맞게 27, 10의 자리에 1의 자리에 딱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선까지 하면은 네. 세로셈으로 딱 나타난 것이 되겠죠. 네. 근데 이때 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바다 내림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바다 내림. 여기 지금 1의 자리에서 빼주려고 보니까 0에서 7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0이 더 적은 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딸은 어떻게 했냐면 10의 자리에서 여기 있는 10의 자리가 지금 5만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50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근데 이 10의 자리에서 한 묶음만큼을 1의 자리로 보내주었네요. 네. 한 묶음만큼 보냈더니 1의 자리로 왔더니 얼마가 됐어요? 10이 되었죠? 10만큼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이렇게 한 묶음만큼 보내주는 것, 내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다 내림. 아, 이게 바로 바다 내림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바다 내려졌으니까 이제 약간 0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10이 되었습니다. 10에서 7만큼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겠죠? 3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10의 자리에는 5묶음 있었는데 한 묶음만큼을 보내줬으니까 내려줬으니까 남아있는 묶음은 4묶음 남았네요. 네, 맞아요. 4묶음에서 2묶음을 빼면 어떻게 돼? 4묶음에서 2묶음을 빼면 예. 2묶음이 되겠죠? 아, 그렇죠. 이렇게 2묶음만큼 남아서 23.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세로셈으로 나타냈을 때도 23, 딸이 적었을 때도 23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3번 문제 만나볼게요. 예. 내가 신호를 이걸 조금 이렇게 아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올려서 이렇게 풀어야지 될 것 같아요. 잘 보이려면 응? 3번과 4번이 잘 보이려면
이렇게까지 올리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만나볼까요? 네. 예. 70 빼기 39네요. 네. 이것도 세로셈으로. 아, 세로셈으로 풀어본다고요? 네. 0에서 9를 뺄 수 없죠. 여기 또 빌려옵니다. 자, 이거 10이 됐어요. 10에서 9 빼면 1. 여기서 빌려온다라는 게 받아내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받아내림 예. 받아내림을 했더니 10의 자리에 7에서 지금 6. 남은 건 6만큼이다. 네, 6이 남았고요. 6에서 3을 빼면 3. 음. 정답은 31. 아, 지금 세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31이라는 값을 얻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딸이 세로셈의 방법을 이용을 해봤는데 아빠는 또 다른 방법이 떠오른 게 있어서 네. 한번 설명해봐도 될까요? 네. 네.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70 빼기 39를 해결할 때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전에 딸이 힌트를 좀 줘서 이런 생각이 든 건데 뭐냐면 여기 있는 39를 가르기를 할 때요. 아빠 같은 경우에 40과 빼기 1 아, 맞아요. 40과 빼기 1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39라는 숫자를 빼는 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설명해도 돼요. 예? 제가 잠깐만 해도 될까요? 설명한다고요? 네. 네네. 여기를 40으로 바꾸고 그 답이 나온 시점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빼기 39만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40만큼을 뺐다면, 네. 40만큼을 뺐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만큼을 이렇게 더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39만큼을 빼야 되는데 앞에서 만약에 40만큼을 뺀다. 네. 하나만큼을 더 뺀 거잖아요. 네. 하나만큼을 더 뺐으니까 39가 되려면은 1만큼을 다시 더해주는 아,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르기를 한 다음에 빼주면 70에서 우선 40만큼을 빼고요. 그럼 네. 얼마가 되죠? 30. 맞아요. 30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30에서 남아있는 1만큼을 다시 더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3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40만큼을 빼고 나중에 1만큼을 다시 더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더라도 딸이 구했던 31과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맞아요. 어때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런 예. 방법도 예.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번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네. 4번 문제는 문장제네요. 네. 나는 아침 달리기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달 31장 14일을 실천했다면 실천하지 못한 날은 몇 일인가요? 우선 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예. 아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아, 30 빼기 14라는 뺄셈식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문장에서 뺄셈식으로 나타나게 된 까닭이 있다라면은 왜 그럴까요? 못한 네. 이라는 낱말이 뺄셈식을 떠오르게 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번 달에 있는 전체 날은 며칠이에요? 30일이요. 맞아요. 전체 날은 30일이었는데 그 중에서 실천한 날은 얼만큼이었죠? 14일. 그러네요. 14일이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한
나머지 날, 실천하지 못한 나머지 날을 구하기 위해서는 뺄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문제에서는 수모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수모형이요? 네, 어,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자, 여기 30일, 여기 30일이 있고요. 내려놔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수모형이 지금 여기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수모형은 어떤 수를 나타내는 수모형인가요? 여기는 10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 10이잖아요, 10. 예. 1, 2, 3, 4, 5, 6, 7, 8, 9, 10. 아, 10 모형이기 때문에 3개가 있으니까 세묶음 30입니다. 아, 그러니까 10개씩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건 10, 네, 2개이기 때문에 20, 그 다음에 여기는 30 이런 얘기네요. 네, 여기는 1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1의 자리가 아니죠. 1 모형입니다. 1모형이요? 네. 음흠. 그러면 그러면 이 수모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여기는 14일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14 넣고 여기를 이제 빼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예. 지금 식은 30 빼기 14라는 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30 빼기 14를 수모형을 이용해서 딸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30 빼기 14 맞죠? 예. 10을 빼요. 잠시만요. 이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죠? 여기 있는 아, 수모형은 이건 빼기예요, 빼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를 빼겠습니다. 예. 여기 왜 그러면 일모형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일모형이 있어서 네, 그럼 얘를 빼줍니다. 아니, 잠시만요. 예. 얘를 빼면 얘도 빼줘야 돼요. 음흠. 네. 왜냐면 얘를 얘로 빼는 거기 때문에 음흠. 빼줍니다. 예. 4가 남았잖아요. 예. 4가 남았기 때문에 4도 빼줘요. 그럼 얘도 퇴장해야 돼요. 근데 10은 너무 적죠. 근데 4밖에 안 뺐잖아요. 4의 10 만들기의 수는 뭐다? 짝은 뭐다? 6이다. 그래서 여기 6을 해서 답은 16이 되겠네요. 저기 15 온 것 같은데요? 조금 왜? 전에? 왜 여기 지금 15 온 것 같은데요? 아, 네, 16이 10. 아니고? 네, 16. 아, 이렇게 해서 16이다. 네. 라고 그럼 답을 한번 써볼까요?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럼 지금. 답을 한번 써볼까요? 예. 5번 문제도 수 모형으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네? 그 5번 문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별로 안 이걸 보이네요.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5번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문제를 읽고 1학기 동안 언니는 아침 달리기 활동을 50번 했어요. 동생은 31번 했어요. 언니는 동생보다 아침 달리기를 몇 번 더 했어요? 이게 진짜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서도 잠시만요. 네? 지금 이 문제에서 식은 50 빼기 31이라는 뺄셈식으로 나타냈네요. 그렇죠? 네. 지금 뺄셈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 까닭이 있다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몇 번 더잖아요. 몇 번 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언니와 동생의 아침 달리기 횟수를 몇 번 더 서로 비교하는 경우에 네, 맞아요. 비교예요. 아, 비교. 그런가요? 서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뺄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다라는 네, 거네요. 마이너스. 음, 네, 근데 여기에서도 네네. 수모형을 활용하여서 활동할 거기 때문에 수모형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아, 수모형을 가지고 지금 이 식도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거네요. 네, 이거를 조금 퍼뜨려줘야지 잘 네.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식이 50 빼기 31였거든요. 예, 예. 자, 50 빼기 잠시만요. 수모형을 조금 더 가져올게요. 예. 31. 자, 일단 또 빼줍니다. 3장 빼줍니다. 9개가 남았죠? 9개 넣어줍니다. 그럼 답은 19가 되겠네요. 지금 50 빼기 32를 설명을 한 건가요? 네, 그래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러면 네. 아빠한테도 좀 설명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러면 아빠가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설명해주세요. 예. 지금 여기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수모형은요, 신모형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모형은 일모형입니다. 각각이 지금 일을 나타내고 있는 일모형인데요. 이번에는 아빠가 이 수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50 빼기 31이라는 식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빠가 이 옆에다가 나도 보드마카로 할 거야. 예, 그럼 아빠가 하시고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보드마커로. 예, 네. 50 빼기 31 이라는 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50 빼기 31을 할 때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녹색 수모형은 한 줄이 10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0, 20, 30, 40, 50 모두 50만큼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0에서 31을 빼려고 하는데 아까 딸이 세로셈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네. 1의 자리를 보니까 0에서 지금 1을 빼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지금 50의 1의 자리에는 네. 1보다 지금 더 적은 0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 네. 10의 자리인 5에서 지금 이렇게 5개의 수모형이 있는데 5개의 수모형 중에서 여기 하나만큼을 이 10의 모형 하나만큼을 1의 자리로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기 있었던 노란색이 이게 1모형이거든요. 1모형을 이렇게 아빠가 갖다가 붙여볼게요. 네. 지금 노란색 10개만큼을 이렇게 갖다 붙였더니 네. 지금 녹색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노란색이 지금 10개였을 때 이 신모형 하나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 신모형 하나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아빠가요. 녹색이 있던 걸.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의 자리에 10개만큼이 생겼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게 10개만큼이 생겼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네. 지금 바로 뭐냐면 받아내림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빼면 돼요? 여기 있는 몇 개? 한 개를. 한 개만큼만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개만큼을 노란색을 뺐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수는 얼만큼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남았어요. 일모형은 지금 9개가 남았구나. 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녹색으로 남아있는 요 수모형을 한번 볼게요. 신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네, 네 묶음이 네 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묶음. 근데 네 묶음 중에서 우리가 빼야 될 것은 몇 묶음이죠? 세 묶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네 묶음 중에서 세 묶음을 빼볼 거예요. 세 하나, 묶음. 그 다음 둘, 그 다음 또 셋 뺐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여기 녹색 모형, 흰 모형이죠? 몇 묶음 남았어요? 한 묶음과 하나만큼 남았네요. 그죠? 음과 예, 맞아요. 일 모형.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흰 모형은 하나만큼 남고, 일 모형은 9개만큼 남았으니까, 값은 1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글로 표현하시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예. 한 묶음과 일 모형 9개. 아, 이렇게 해서, 세로셈으로 50 빼기 31을 수모형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예. 이렇게 수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네. 잠시만요.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 몇십 빼기 몇십 몇 문제들을 해결해 보았거든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수모형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수모형까지. 오늘 수모형도 이용해 봤는데 딸은 어땠나요? 수모형이 훨씬 더 재밌어요. 아, 수모형이요? 네. 그 까닭은 왜 그럴까요? 수모형은 뭔가 블럭 같아서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설명하는 거 좋아해서 예. 수모형으로 더 설명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나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네. 조금 더 재밌게 느껴졌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활동할 때도 수모형을 이용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도 수모형을 이용해 보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 오늘 수학 분야 채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